28년차 마케터. 비비고 브랜드가 이제 2조가 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획부터 런칭, 그다음에 런칭 이후에 확산까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관련 부서들을 좀 조율하고 지휘하고 소통하는. 제가 이제 책에서 현장 파먹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현장 파먹기요? 네. 냉장고 파먹기처럼 네네. 현장을 파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생선구이라는 제품을 담당을 했는데요.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넣고 1분만 돌리면 뭐 냄새도 나지 않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네. 제품이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다가 조금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이렇게 고민해서 이제 소비자를 파헤쳐 보니 지금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맡았던 브랜드가 어떤 거예요? 커피 슈가. 커피슈가 썼다. 네. 호텔에 납품했던 설탕. 오. 이렇게 긴 거. 네, 뭔지 알아요. 딱 자르는 거. 잘라서 네. 이렇게 타먹는. 예, 그거가 제 첫 작품입니다. 오, 근데 그 부분도 마케팅 할 게 있어요? 디자인. 이거 얼마나 예쁘게 디자인하고 네네네. 눈에 띄게 할 것인가. 오. 나름 신입사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무데나 납품되는 게 아니고 그럼요. 호텔에 또 납품되는 거니까. 되게 좋은 호텔에 근사하게 커피 옆에 놓여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 디자인. 그 마케터로서 어떻게 좀 신경 쓰여서 좀 예를 눈에 띄게 들면 했어요? 뭐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 건지 하얀 걸로 할 건지 문양을 이렇게 할 건지 잘 읽히게 할 건지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런 부분도 다 마케터의 역할이. 네네네. 저희가 다 했었습니다. 그럼 상무님의 커리어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HMR 사업을 제가 좀 시작을 했고요. HMR 사업의 좀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비비고 육개장. 그러니까 육개장이 이제 식탁에 올라오면서 네네. 한국의 식탁 문화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서너 시간 좀 걸리는 것들이 지금은 뭐 4, 5분 안에 단축이 되니까 식탁 문화 자체를 좀 바꾼 일? 저는 그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예전에 이렇게 탁탁탁탁 칼 소리가 났는데 요즘 무슨 소리 들리세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거 자체가 되게 문화가 바뀐 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가장 빛났던 것 같다. 네. 기획을 하셨으니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마케터라고 하면은 저는 제품이 다 나오고 이걸 어떻게 소구점을 찾아서 네. 광고할 것인가 홍보할 것인가에만 집중한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좀 부분이고요. 사실은 처음에 컨셉팅, 어떤 상품 할 거냐 기획하는 저는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케팅 일을 하시다 보면은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잘 안 되던 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신 케이스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생선구이라는 제품을 담당을 했는데요. 이게 생선구이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넣고 1분만 돌리면 냄새도 나지 않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다가 조금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이렇게 고민해서 이제 소비자를 파헤쳐 보니 그 생선에 있는 가시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가시가 있으니까 이 가시를 좀 빼는 제품을 만들어 달라. 500원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걸 해야 되나? 더 비싸서 못 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저는 500원만큼 가시가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된다. 해봤더니 잘 팔렸습니다. 결국 가시 하나 때문에. 네. 이 가시를 빼는 게 5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한 끗 차이가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마케팅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가시를 패는 것도 마케팅의 역할이네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컨셉이 있으면 상품이 된다. 그러니까 500원의 가치, 1000원의 가치, 그게 무엇인지 찾으면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시가 문제였다라는 걸 아는 과정은 어떻게 좀 돼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쭉 봤는데 초등학생 엄마들이 아이를 생선을 먹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제품을 구매했던 거죠. 네네. 그걸 또 한 번 더 파헤쳐 보니까 아이들이 생선을 먹을 때 가시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메인 타겟의 문제가 가시라는 거 알고 이걸 뺀 상품을 해보자. 그랬더니 500원이 비쌌지만 팔리더라는 거예요. 마케터가 이제 돼서 이제 딱 일을 시작하는 네. 친구들 일 잘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일머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내향적인 분들은 독서를 하거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 이런 좋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좀 책을 열심히 봐서 지식이나 경험을 쌓고, 조금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 만나는 거, 뭐 여행을 가거나 핫플레이스를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정보를 통해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거든요.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 사실 창의력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 단어 우리는 인풋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이 정말 많아야 되는 직무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와야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인풋이 고갈돼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기 어렵죠.
상무님은 주로 어떻게 인풋을 하세요? 저는 사실 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지역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먹는 거 좀 좋아했고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좀 구경하는 거. 제가 이제 책에서 현장 파먹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현장 파먹기요? 네. 냉장고 파먹기처럼 네네. 현장을 파먹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특산물,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특산물 이런 특산물도 좀 사보고 맛집도 좀 가보고 이런 경험? 거기 제품들 속에 스토리가 있어요. 지역의 스토리, 지역의 축제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은 저는 되게 재밌는 컨텐츠였습니다. 편의점 파먹기가 되게 재밌는 게 집 앞에 다 편의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유행하는 상품이 많거든요. 네.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먹기만 하지 말고 어떤 제품이 나왔지? 왜 나왔을까? 어떤 타겟이지? 이런 것들 조금씩 보면서 드시면 인사이트가 쌓이죠. 자, 마케터를 꿈꾸는 사람들은 매우 많지만 바로 네. 어떤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성장 루트는 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신입사원 입사했을 때 담당하는 업무, 그럼 나중에 담당하는 업무,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지. 신입사원 때는 아까 제가 이제 커피숍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조금 좀 그런 마이너한 제품들, 그 다음에 내가 실수를 해도 뭐 큰일이 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을 좀 하다가 점점 제품이 좀 이렇게 커지고 비즈니스 규모가 좀 커지죠. 책임져야 되는 매출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비비고 브랜드가 이제 2조가 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이제 큰 규모의 브랜드를 의사결정하고 또 상품도 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입 사원일 때부터 내가 브랜드를 담당하는 건 맞네요, 하나에. 그렇죠. 바로.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책임이 되게 막중하겠어요. 네, 그게 저는 뭐 브랜드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을 좀 부여받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련된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실수하면은 이게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네. 조금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케터를 준비하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있어요. 네. 취업준비생들한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갈지 막막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또는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을 잘 보면 내가 어딜 많이 갔지? 내가 뭘 많이 구매했지?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나는 이쪽을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마케터가 된다면 그쪽 분야로 가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또 방향 전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좀 차별적인 특징? 이런 것들은 굉장한 무기거든요. 본인이 가진 장점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가 가진 걸 사랑하고 그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또 이 취업 전선에서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케터로 사는 법의 저자이시자 28년 식품 마케터로 일해오신 이주은 상무님 만나봤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에 그리고 인생에 인사이트가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가 항상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주은의 인사이트는 땡땡땡이다. 상무님에게 인사이트가 되는 건 한마디로 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각, 그리고 낯선 시선. 낯선 시선이다. 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